자, 근데, 우리 네. 저는 저기 저 대장님. 예. 그래서 네. 내가 대장님의 연약함을 찔러보려고. 그렇죠. 뭐냐면, 자, 네. 남로당이 뭔지 알아요? 알죠. 한번 얘기해봐요. 남로당은 그 1946년 음. 11월 23일 조선공산당 남조선 신민당을 창당해서 대한민국하고 북한을 통합하고 공산주의로 끌고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박헌영과 같이 활동했는 그 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 나 오늘 예. 대장님을 새로 봤네. 공부 빡세게 오셨네요. 이 정도를 아는 사람도요. 네. 국민 중에 10,000명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말하는 제가 사람. 언제 어떻게 알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구나.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야. 맨날 설교를 네. 한국 근대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오늘 주제인 이제 남로당이란 무엇인가 네.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이것도 이제 설명은 이승만부터 설명이 돼야 그렇죠. 이게 해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미국에 이제 루스벨트를 만나러 갔다가 끝나고 미국의 3대 학교 예. 아이비리 그죠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프리턴에 박사로 공부를 하고 갔다가 네. 거기서 프리턴 대학의 그 당시 총장인 우드로 윌슨 총장을 만났어요. 예. 그분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그때 한눈에 딱 이승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총장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네. 한상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도하다가 받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은사, 맞아요. 직관력, 네. 사람을 딱 보면 속을 들다보고 하는 그 은사가 준동을 해서 우드로 윌슨을 보니까 저 사람은 총장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이 사람은 대통령 될 사람을 해서 집요하게 우드로 윌슨을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우드로 윌슨을 이승만이가 점령했다고 봐야 돼요. 너무너무 이제 이승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패밀리 가족이 됐는데 그때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보게 됐어요. 네. 1, 2차 세계대전을 미국에서 우드로 윌슨과 이승만이 함께 보는 중에 그때에 그 우드로 윌슨 입에서 혼자 있으면 중얼중얼 하는 거야. 네. 뭐 하냐면 절대로 내 저놈들을 용서 안 해. 네.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를 용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유럽이 예. 항상 전쟁을 해서 복잡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 유럽의 전쟁은요 딱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큰 나라 영국, 불란서, 독일 이 세 나라 때문에 주로 전쟁이 일어나요. 저 북쪽에 있는 또 가끔가다 러시아가 또 장난을 치고 그 유럽은요 큰 나라인 주로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시끄러워 늘.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이 1, 2차 세계대전을 보고 난 뒤에 네. 다시는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네. 이게 민족 자결주의. 그렇죠. 옛날에 도덕책에서 안 배웠어요? 네. 민족 초등학교 자결주의. 그때 대장님 학교 다닐 때 도덕책에 민족 자결주의 우드로 윌슨 안 배웠어요? 그때는. 나만 뭐 양가한 게 아니구만 얘기 보니까 참나 누가 날 보고 근데 이 공부 못했다고 그래. 우드로 윌슨은 응. 그 이분이 대통령 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를 나온 거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라 예. 이승만 대통령이 프리스턴 대학에 갔을 때 네. 총장 그러니까 그 대학의 총장이야. 정장하셨고. 그러니까 뭐 학생하고 총장하고 하는 거 땅이지.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이승만이가 총장님을 점령했단 말이야. 천재야 그러니까. 천재.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시 말해 인사이드 아웃. 유명한 이승만의 그 직관력 그걸 가지고 이승만은요 우드로 윌슨만 점령한 게 아니야. 루스벨트, 우드로 윌슨, 그 다음에 또 아이젠하워, 근데 트루만. 목사님 그 네. 이승만의 분노책을 내가 다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우드로 윌슨이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을 인용해서 그 발표를 한번 했다고 얘기 그것도 들었거든요. 그렇고요. 네. 나중에 딸도 주려 그랬더니 둘째 딸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드로 윌슨이 혼자서 네. 독백을 하는 거야. 절대로 저놈들을 내 용서 안 한다. 이 말이 그게 뭐냐면은 독일하고 불란서하고 영국을 향하여. 네. 왜? 자꾸 시끄럽게 전쟁하니까 이놈들이.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민족 자결주의 내용이 뭐냐?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적은 나라라고 옆에서 자꾸 먹지 마라 이거예요.
적은 나라 유럽은요 나라들이 전부 인구가 2천만이야. 아, 예. 2천만, 3천만 잘 잘. 그 영국하고 독일하고 불란서만 좀 커요 인구가. 네네. 나머지 나라들은 다 뭐 2천만, 1,500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그 핀란드 같은 거는 뭐 600만인가 뭐 그렇다고요. 나라들이 적어 다. 네. 그러니까 항상 큰 나라가 적은 나라를 주워 먹는단 말이죠. 자꾸. 그래서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네. 이렇게 외치는 것을 힌트를 얻고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것을 대한민국에다가 이용을 하려고 자 유럽을 향하여 외치려고 하는 그 말을 네. 대한민국에서 이걸 이용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이제 전했어요. 어떻게 해줬냐 4대 독립운동 단체 있단 말이야. 예? 한성 서울이죠. 네네. 그다음 연해주 네. 저쪽에 러시아 쪽에 네. 브라디보스토크인데 그쪽으로 그다음에 만주, 네. 상해, 네. 동경 네. 이쪽에 그때의 이승만은 모든 독립운동의 임원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다 네. 모든 시민 단체에 이승만은 다 이름을 걸치고 있었는데 네.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머지않아 미국의 대통령 그 루스벨트가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네. 하는 것을 선포를 하려고 하니까 선언할 때 네. 이것을 한국이 이용해 가지고 들고 일어나라 이거야. 일본 나가라 이거야. 그렇지. 이래서 시작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일어난 게 3.1 독립운동이에요. 네.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것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라는 거 있죠. 예. 이것도 거의 이 한국에서 제가 처음이야 이걸. 예. 내가 그때 어느 연설할 때 이걸 처음에 3.1절 앞두고 했더니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왔다니까요. 예. 와서 목사님 3.1 독립운동을 이승만이 일으켰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기자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인터뷰 좀 하자고 해서 1시간 동안 인터뷰해서 조선일보 전면에 나왔어요. 예.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이승만이 있었다. 이걸 조선일보에서 내가 그 진술한 것이 큰 면에 또 혹시 나왔다니까요. 그때 기사 네. 화면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찾으면 나올까? 네, 그 좀 어떤 오래되셨죠. 오래됐어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건 예. 좀 근데 잘해놔야 그게 되는데. 이제 어떤 여자 기자가 이제 그걸 다 기사를 쓰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또 깐깐한 놈들 많잖아요. 네. 뭐 학자 비슷한 사람들 뭐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정강 목사 뻥친다. 뭐. 진보 지식인이라고 뭔다 했던 했는데 또 이승만 싫어하는 놈들 얼마나 많아요. 많죠. 네. 근데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한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정설로 딱 정돈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3.1 독립운동은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예. 우드로 윌슨을 이용해서 예. 뒤에서 밀어서 일어난 사건이고 예.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의 모택동이 있죠. 예. 내가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지금 이승만 영화를 다시 재추진하고 지금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승만 영화를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내가 그 건국 그 대통령들의 영화를 많이 보게 됐어요. 네, 네. 그 중에 뭐 김일성, 스탈린, 뭐 조지 워싱턴 다 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모택동 영화를 보게 됐어요. 봤더니 모택동 영화에 모택동이가 직접 말하더라고. 네. 우드로 윌슨의 독립운동의 아, 정신. 여기 나온다. 여기 나왔구나. 네, 화면 좀 야, 띄워주시죠. 이게 다 같이 언제 볼게요. 조선일보. 조선일보. 독립운동 나섰을 때가 135년 한국 기독교 역사 중 교회가 가장 부흥. 이거는 그렇지. 메인을 뽑았는데 한기총 정강훈 회장. 그렇지, 맞아요. 네, 2019년도 2월입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에 이게 네. 그 기자님이 이걸 잘 3.1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땅에 깊게 뿌리 내린 한국 기독교이다. 그렇죠. 네. 자, 기독교인 이승만의 민족 자결주의와 3.1 운동. 여기 나와 그렇지.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 그렇지, 네. 그렇지. 전 목사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3.1 운동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본질을 다루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서 3.1 운동의 뿌리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다. 아하. 네, 자. 전 목사님에 따르면 3.1 운동의 직접적 동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나중에 제28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접하고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에서 바로 시작한다. 이겁니다. 아, 네. 이야. 그래서 이제 일어났거든. 일어났는데 그 중국의 모택동이도 네. 바로 이 우드로 윌슨 이 정신으로 중국 해방 운동을 했다고 모택동이가 직접 연설을 해요.
그렇게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전 공산주의. 세계가 그 영향을 다 받았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승만의 그 선동 지시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뭐 엄청 일어났죠. 도시별로 뭐 또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뭐 만주에서 상해에서 동경에서 또 서울에서 막 일어났는데 이게 성공을 못하고 실패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실패해가지고 약 어떤 문헌에 따라 조금 다른데 7,300명이 죽었어요. 일본 헌병한테. 그러니까 3.1 독립운동이 그게 저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약 7,000명이 죽었어요. 죽었어. 종로 바닥에서 쓰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예. 죽었는데 그래서 그 결국 실패로 끝나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때부터 미국에 대하여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야. 이게 이제 한반도가 어두움에 좌경,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쪽으로 사상이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 거야. 네. 왜? 이승만이 시켜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은 미국이 뭐 함대를 가져오든지 일본을 좀 싸워주든지 할 줄 알았는데 예. 아니 세상에 미국이 꼼짝도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애국지사들은 전부 다 그때 1919년도에 독립운동 하다가 다 그 3.1 독립운동 하는 바람에 외국으로 다 추방됐어요. 예. 그래서 뭐 김구도 저 상해로 도망가고 뭐 다 도망갔어요. 다 중국으로 다 주로 중국으로 가고 또 러시아 일부로 가고 또 동경 일본 쪽으로 도망을 하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드디어 뭔 일이 생겼냐. 드디어 빨갱이들이 붙기 시작한 거야. 예. 우리가 3.1 독립운동 한 것이 언제입니까? 1919년도란 말이야. 19년도. 19년도에 참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야. 실패해서 다 낙심하고 독립운동할 또 다 외국으로 다 추방되고 다 숨어 있어야 되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이니까 2년 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볼셰비키 혁명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3.1 독립운동은 실패를 하고 공산주의 운동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 성공한 애들이 전 세계에다가 드디어 공산주의 운동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는 공산주의에 처음 생겼을 때 유럽에서 칼막스 그다음에 또 앙겔스 이런 또 해겔 철학의 타락 이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유럽과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 그 빨갱이들이 그 영향이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3.1 독립운동에 실패하고 나서 좌절하고 있을 때 여기에 붙어버린 거야. 그 틈을 봐라! 미국은 안 도와주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거의 다 90%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된 거야. 그 중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주도했던 뭐 이동희, 뭐 김규식, 여운형, 조수왕, 박헌영 이 사람들이 전부 공산주의로 다 넘어갔어요. 왜? 그 러시아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했던 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김만겸이라는 사람을 간첩을 상해에다 보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왜 한국이 그때 지식인들은 다 공산주의로 넘어갔냐면 그때 우리나라는 유학을 주로 일본 가서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일본 가서 유학하니까 일본이 그때 거의 뭐 좌경화돼 있었던 시절이니까 일본 가서 유학하고 오면요 그 뭐 거의 다 이제 빨갱이 되는 거야 이제 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져 있을 때 1945년 6월 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니까 네. 외국에서 빨갱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제 확 다 들어오게 됐다고 이제 네. 총직결 나라가 해방됐으니까 다 들어오게 된 거야. 중국의 빨갱이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의 빨갱이 또 다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왔는데 또 일본에 있는 빨갱이들이 다 한국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있었던 원래 빨갱이들 있죠. 네. 국내 안에서도 빨갱이가 있었던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 박헌영이는 상해에서 빨갱이 교육을 받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1926년도 일찍 들어왔어. 네. 해방 후에 들어온 게 아니야. 아, 예. 1926년도에 들어와서 조선공산당을 최초로 창당을 했단 맞습니다. 말이야. 예. 그 이건 국내 빨갱이야 이제 국내. 국내 빨갱이. 예.
조선공산당이 창당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박헌영을 주도한 국내 빨갱이 세력하고, 그다음에 만주에서 온 빨갱이들, 네. 상해에서 온 빨갱이들, 그다음에 또 저 연해주에서 온 빨갱이들, 일본 동경에서 온 빨갱이들이 다 이제 합쳤는데 걔들도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야 이제. 아, 그렇지. 서로 대장하려고 그랬지. 네네. 그때 이제 이번에 문재인이가 또 사기친 그 홍범도 그 홍범도 장군, 장군 있잖아요. 레닌. 이런 사람들은 그때 죽고 해가지고 못 들어왔지. 그래서 살아있는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에 들어가서 지가 대장하려고 다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걸 천하통일한 사람은 누구냐? 예상외야. 예상외로 박헌영이가 천하통일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공산주의하고 뭐 사회주의하고 뭐 이름들이 다 다른 것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남조선 남노당, 네. 남노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남노당이 생긴 거야.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이야. 네네. 이름 줄여서 남노당. 남노당. 이래서 남노당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생겼고 북한은 주로 소련 쪽에서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들이 김일성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와서 북노당을 만들었어요. 북조선 노동당. 그래서 한반도는 이제 노동당 세상이 된 거야. 북한은 북노당, 한국은 남노당. 이래 이제 됐는데 이러한 판을 깨고 온 사람이 누구냐? 위대하신 이승만. 이승만. 네, 이승만이가.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박헌영이가 만들어놓은 남노당 있잖아요. 네. 이걸 깨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남노당의 세력을 깨고 박헌영을 북한으로 추방하고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이런 다 죽은 뱀의 꼬리가 이게요 70년 동안을 꼼짝꼼짝하고 장난쳐가지고 이게 문재인이가 나타나가지고 맞습니다. 다시 지금 남노당 옛날 이름으로 남노당의 남노당. 세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확정 지어버렸어요 지금. 건국 후 70년 만에 다시 리턴 매치가 이루어진 거야. 네. 이승만과 박헌영의 그 싸움이 70년 후에 지금 다시 2차전이 붙어서 지금 재현되고 있죠. 재현되고 있는데 네네.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우리가 질 것 같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고 지금 방송도 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 서명하는. 그때는 왜 이겼냐면요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야. 맞습니다.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남노당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남노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78%예요. 전 국민의 78%. 근데 이 벽을 깨고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이 이승만인데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심해. 지금 다 먹혔거든. 남노당의 그 잔재들한테 뱀의 꼬리한테 지금 남한이 다 먹혔거든요. 보세요.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보세요. 네. 3천 몇 개의 법을 만들었다 그래. 이 문재인이가. 예. 3천 몇 개. 야금야금. 며칠 전에는 뭐 사학법. 예. 아니 선교사들이 세운 사학법을 사학학교를 교사를 이제는 이사가 임명을 안 하고 교육 각 시도,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이거 완전히 남노당 세상이 된 거거든 이게 다. 맞습니다. 구석구석. 그리고 사실은 오늘 내가 이천 교수를 여기다 이제 모시려고 그랬는데 지방에 강연 난다 그래서 못 오셨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주민자치 주민자치. 보살하고 이게 남노당 나라가 다 된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승만이가 이겨서 있어서 우리가 살았는데 오늘날은 이승만이 없단 말이야. 이승만이. 그냥 우리가 지는 거야.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있어 있긴. 여기 정강훈 목사님. 나하고 이승만하고 비교하면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라서 감히 제2의 말을 할 수도 없지만은 제2의 이승만. 그러면 이승만이 없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울 일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승만의 흉내라도 한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나는 이승만이 될 수도 없지만 이승만의 흉내라도 내보려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승만의 그 만들어놓은 건국 기둥이 다시 한번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이군 이게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요. 사실 서울시 보궐선거, 부산시 서울선거에서 20대 애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맞습니다. 그게 무슨 뭐 오세훈이가 연설 잘한 게 아니고 부산의 박영준이가 연설 잘해서 20대가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승만의 건국 기둥이 결국 20, 30대를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볼 눈이 별로 없어요. 학자들도 잘 못 보는 거야. 원체 이승만의 건국 정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20대 애들이 요즘 와서 약간 공부를 해서 안 게 아니라 이러다가는 우리가 햄버거 못 먹게 생겼네. 걔들은 오직 소망이 햄버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제 햄버거 못 먹게 생겼다. 야, 햄버거 못 먹는 세상이 뭔 또 의미가 있나? 또 미국 여행도 못 간다고 하니까 미국 이제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지금도 임종석이인데 이인영은 미국 못 가잖아요. 못 가죠. 북한에 한번 갔다 왔던 사람은 미국에서 안 받아줘. 네. 장관님도 안 받아줘. 네.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거 다 듣는단 말이야. 야, 그러면 야, 나도 미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미국도 못 가? 이래서 20, 30대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네. 일어난 이것도 결국은 밑에 베이스의 그 밑바닥은 이승만 정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돌아오는 앞으로의 선거, 앞으로의 모든 것도 이승만 정신을 회복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하나 못했던 자유통일 자유통. 여기까지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천만 조직 방송을 계속 오늘도 진행을 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나요?